자, 오늘 시대에 나타난 영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미국의 가장 유명했던 그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한국 경제 발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필리핀의 도움을 받게 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대한민국이 기적을 경험하는 나라가 된 것은 저는 위대한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좀 봐요. 그 첫 번째 영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이에요. 그렇죠? 조선시대 고종황제 다 무능하고 다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일제 30년을 넘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이 건국 대한민국을 세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승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조선 말기 고종 때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어요. 다시 말하면 왕도 법에 따라서 치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다가 깜빵 가가지고 6년을 사는데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막 선교사들의 그 석방을 하다가 미국을 그 외교 활동을 위해서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고종이 보내야 되는데 영어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이승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승만을 거기서 한성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줬죠.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도 아주 고초를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이 이승만인데,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승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중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분이 이승만이잖아요. 그때는 뭐 사유재산이라는 건 양반만 가지고 있지, 어디 천민들이, 상놈들이 재산을 가져요? 못 갖는 거잖아요. 신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나중에 이승만이 보니까, 대한민국에 보니까 이 나라의 투표는 국민이 하는데 실제 주인이 국민이 아니고 지주들이 주인이더라 이거예요. 지주들이.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분이 이 농지개혁을 하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가 한 것은 기독교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서 토지개혁을 했고, 토지개혁을 해서 이 지주와 소장론을 철폐시켰는데, 이게 바로 5,000년 지주제를, 이게 이제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5,000년의 지주제를 폐지시킨 사람이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 양반제, 신분제로 해서 양반제, 조선왕조 500년의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린 사람이 누구냐? 농지개혁으로 다 없애버린 사람이 이승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빼고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한미동맹으로 국방력을 강하게 해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냈잖아요. 이승만이 한미동맹을 맺추고 나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동맹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거다.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의 위대한 기적을 만드는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고, 그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두 번째 영웅 누구죠? 박정희예요. 두 번째 영웅이 박정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5.16은 박정희가 군사혁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가난을 이기는 혁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16 혁명을.
그래서 오늘 이 박정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포항제철이라든지 또 이 포항제철을 통해서 세계 제1의 조선소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 포항제철을 인해서. 만약에 이 제철소가 없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설이 이렇게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자동차 산업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조선 산업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 포항제철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건립할 때 아주 얼마나 우리나라 그 야당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아니 그거 수입해다 쓰면 되지 뭐 하는데 저렇게 철을 만드는데 저렇게 돈을 많이 들고 외자를 많이 끌어다가 빚더미에 앉느냐, 막 그런 얘기를 했어도 바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세계 제1의 조선소도 만들고 이 제철소 때문에 건설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 이분은 그런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고속도로도 서울 부산 고속도로 쫙 뚫었잖아요. 이거 못 뚫게 하느라고 들어넣어 가지고 말이야 난리를 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물 부족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소양강 댐을 막았잖아요. 소양강 댐. 그래가지고 이게 식수원이 되게 한 분이 박정희예요. 뭐 안동댐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물을 대주게 했고, 그리고 세계 제1의 원자력 발전소, 이승만 때 미국으로 가져온 기술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까지 만들었고요.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핵에 들어가는 그 봉 있잖아요. 원자력 봉. 그거를 다른 나라가 안 주면 원자력 발전소를 못 하는데, 이것을 완성시키고 해결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전두환이더라고. 핵봉을 우리나라에서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저는 이 3대까지 영웅을 얘기하자면 전두환까지 얘기하겠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애국적인 선지자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잖아요. 이렇게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고 백성을 가난해서 이기게 하려고 노력하신 그런 지도자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말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가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도 하는데 또 누구도 나오냐면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인 로버트 올리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아침에 해서 내가 안 읽고요. 이런 얘기했어요. 민주당 정권의 무능으로,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면 누가 통수권자였죠? 답은 장면. 누구였죠? 장면이요, 장면. 그 장면이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지쳐있는 국민들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올 것이 왔다며 적극 환영을 했다. 장면 정권의 무능, 그리고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으로 사회는 무질서와 방종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 결과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질서와 능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장면 정권을 통해 더욱 악화된 경제난을 박정희 정권에게 경제 개발의 동기를 부여했으며 일본과의 관계의 개선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였다. 무슨 얘기냐면, 왜 박정희가 친일파로 돌리냐면 경제를 살려고 하니까 자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하고 이게 화해를 해가지고 너희가 우리나라 지배하고 막 했으니까 돈 좀 내놔라. 그래서 그때 김정필이 가서 돈을 합의해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게 한 거예요. 1956년 6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유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자유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냐?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만의 것이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의 것이, 그것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나라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약해져 있는데 무슨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야, 하여튼 우리가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이, 우리나라의 좋은 지도자의 철학이 분명했다는 거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민주화란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거 좀 띄워줘봐. 그거 안 돼? 그거 눈치껏 만들어서 좀 띄워주지. 응?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PDF로 올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못 올려? 다른 데는 딱 말하면 탁 올려주는데 여기만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이 미국 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화란 산업화가 끝나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산업화가 끝나야 민주화가 가능하다. 먹고 살만해야 산업화가 먹고 살만해야 민주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화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된다. 이를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거든. 우리나라 산업화할 때 막 밀어붙이고 가니까 독재자라고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다, 지금은 독재자라도 좋은데 역사가 지나가고 난 뒤에 평가해달라. 근데 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민주화란 산업화가 끝나야 비로소 민주화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민주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미 국무장관이 있던 헨리 키신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헨리 키신저는 러시아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다가, 동시에 같이 하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박정희의 판단이 옳은 것이고 뚜렷이 증명이 되었다. 나는 그를 존경한다. 이게 전 미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의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산업화가 끝나고 난 뒤에 민주화다 이거야. 근데 러시아에서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는 무슨 소리야, 산업화 먼저 하고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뭐 김영삼이 김대중이 와서 데모하고 난리쳐도 딱 그냥 제껴버리고 그냥 밀어붙이고 간 거죠. 천만 다행히 IT 시대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카톡이 없어서 다행이고 유튜브가 없어서 다행이지, 있었어 봐 지금도 가짜들이 말이야,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참 하나님이 복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에 허브 버커위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논평하든 박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한국의 발전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공로에 대한 평가는 후세의 역사가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저는 이제 우리 우파에 김문수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아닌 건 아닌 거, 옳은 건 옳은 거다, 이렇게 딱 보수 우파들이 해야지. 왜 헐말도 못하고 김빌빌, 이빌빌, 박빌빌 하고 앉았냐고. 아니 우리가 죄졌냐고. 나라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잘 사는데 저런 하이에나들에게 우리가 권리를 뺏기면 되겠어요? 그냥 나라를 망가뜨리려고는 하이에나 뭐가 얻을 것 같이 저런 것들 가짜 국회의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부산에서 사람들 올라오라고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 대검찰청에다가 우리 유도희 권사님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글을 잘 써줘가지고 제가 지금 수요일 날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자유통일당에 표를 찍었는데
한 표도 안 나온대, 한 표 나온대, 이런 데에 다 그 사람들, 찍어대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고소하자.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지만 당사자가 하는 건 고소잖아요. 그 이분들이 올라와서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 하면서 퍼포먼스도 하고 그렇게 가지고 가서 고소를 다시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요.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다 모여서, 그래서 또 이 서울에 있는 그 애국운동한 사람들 다 글로 내가 오라고 그러려고요. 내가 얼굴이 보도 그건 할 거야. 모자 쓰고 가서라도. 그 가서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다 저들이 뭐 컴퓨터 열어달라 안 열어주니까, 아니 내가 했는데 그럼 그거 다시 열어봐라. 다시 해가지고 좀 이걸 하려고 그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고, 우리의 고난을 다 뺏겼기 때문에 이게 나라의 우리 권리를 뺏겼다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가짜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 이번에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실력 없는지 알겠죠? 진실을 갖다 대니까 그냥 어거지만 하고, 아니 왜 소리는 지르고 발광을 떨어? 그냥 조곤조곤하고 하면 되지 왜 소리는 질러?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을 좀 보면,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 글을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이거를 다 컴퓨터에다 정리하고 타자 치다가 왼쪽 눈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이게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다 책을 정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박정희 집권 시대가 반만년 한민족 역사의 유일한 희망의 시대였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희망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국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961년도에 5월 12일 박정희 장군이 이제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분이 첫 번째 내세운 게 뭐냐면, 이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절망적인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 자기가 딱 대통령으로 5.16 혁명을 일으키면서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분명히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1962년도에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했는데, 이게 이제 자본도 약하고 의욕만 앞서다가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2년 뒤 1964년 1차 경제개발 때 수출 제의주의로 바꿨어요. 우리는 수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때에 이제 이 낮은 임금, 우리는 그때 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일하는 데는 낮은 임금 그런 거 가지고 그 당시에 가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공업화하면서 모든 고등학교를 공고를 만들어 버렸어요. 가지고 모든 학생들 웬만하면 전부 다 공고를 가게 했습니다. 그 저도 공고 출신이야.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는. 못 믿네, 못 믿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좋은 학교를 가서, 나는 이제 왜냐하면 신학을 가기로 그때부터 서운을 했으니까 신학을 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는 집안이 어려운 거라니까 이 학교를 가면 장학생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대원 공고를 가라. 나는 싫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모시고 오래. 우리 아버지 오신가, 아버지도 어렵잖아요. 집안 식구들은 막.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해서 모시고 갔더니, 얘는 이 학교 가면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오케이 했지 뭐요. 가지고 이제 딱 봤는데, 발표하는 날 딱 가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제일 앞에 장학일이가 있는 거야. 장학생 발표한 데가 얼마나 기뻐. 가보니까 없어. 장학생 발표, 이게 장학일인 줄 알았어. 1, 2, 3등만 주는데 없더라고. 굉장히 실망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래서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전자공학하고, 저는 모르스부호, 통신부호 이런 거 다 잘합니다. 기억하면 돈 쓰던 돈, 니은하면 돈 쓰던, 디귿하면 쓰돈, 니을하면 돈 쓰, 미음하면
돈쓰쓰, 비읍하면 돈쓰쓰, 미음하면 쓰쓰, 시읒하면 쓰쓰돈, 이응하면 쓰돈쓰, 지읒하면 돈쓰쓰돈, 치읒하면 쓰돈쓰돈, 키역하면 쓰돈돈쓰, 티긋하면 쓰쓰돈돈, 피읍하면 쓰쓰쓰, 히읗하면 돈쓰쓰쓰. 내가 이걸 불렀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쓰돈쓰, 쓰쓰돈쓰, 쓰쓰돈, 돈돈돈돈, 쓰쓰돈, 쓰돈쓰, 쓰돈돈, 돈돈돈쓰, 돈쓰돈돈, 쓰돈, 돈쓰쓰쓰, 돈쓰, 돈돈쓰. 이게 뭐게요? 모르죠? 내가 이거를 주한장로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이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알아맞히더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이걸 한 거냐면 이게 예수마을교회라고 모르스보어로 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 전자도 배우고 뭐 진공관 뭐 이런 것들도 가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당시에 공업화에서 젊은이들을 공고 나오게 해가지고 산업화 운동에 다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대우전자에 들어가서 라인장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전교 학생회장을 했다고 라인장을 하라는 거야. 그 라인장까지 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엄마 아버지는 좋아하시죠. 그런데 내 마음은 너 여기 있을 놈아니다, 너 여기 있을 놈아니다. 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그만두고 신학을 가게 된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대통령이 산업화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1964년도에 수출 1억 2천만 달러를 이루었고, 백성들에게 그냐면 앞으로 10억 달러만 되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1970년도에 불가능했다고 하는 거, 가발 만들고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10억 달러 하는 거예요. 10억 달러. 10억 달러 하니까 아침에 말한 것처럼 보리는 섞어서 먹을 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밥 먹을 때 만약에 도시락 싸갖고 와서 보리오고 쌀오고 이게 섞여 있지 않으면 손바닥 매맞았거든. 우리는 쌀밥만 못 먹게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77년도 얼마? 100억 달러, 1인당 소득이 1000달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가 입고 먹고 뭐 하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됐다고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게 1인당 소득이 GNP가 34,00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질렀어요. 일본이 8인데 대한민국이 6이요. 6이.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나라가 됐으니까 이게 뭐냐? 첫째는 지도자 리더십이야. 박정희 리더십.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걸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박정희가 막 자본이 없으니까 미국도 쫓아가고 일본도 쫓아가고 막 찬바람 받고 해도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해냈어, 안 해냈어요? 해냈죠. 이게 지도자야. 욕을 먹어도.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기업가들이 정신이 있었어요. 기업가들이 돈을 벌어서 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게 기업가의 정신이야. 이때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인 기업가로서는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LG의 구인이, 그리고 이제 누구냐면 코오롱의 이원만 회장이 이런 건지를 했어요. 1963년 1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일본처럼 우리도 가발, 조화 이런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100만 평 규모의 구로에다가 수출산업공단을 만들어서 했고, 일본의 기업가인 신교코, 그 백화점이 알죠? 롯데, 이 사람도 끌어들여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아산업, 기아그룹의 김철호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나라의 경제를 살려서 하여튼 국민이 잘 살게 하도록 하자, 이 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그분들을 모아놓고 기업회의를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런 게 어렵습니다, 이런 게 힘듭니다. 그러면은 아주 행정적으로 국가가 다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하나가 이런 기업가도 키워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냥 저렇게 기업가를 못 살게 하고 노란 봉투법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점점 병들어가게 하니까 이번에 다시 그 김문수 같은 지도자가 등장해야 돼요. 저분은 간첩 생활도 했고요, 또 이 노동자 생활도 했고요. 하여튼 데모라는 데모는 책임지고 해본 사람이거든. 왜 저 좌파 있는 애들이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다 알거든요. 누가 간첩인지 누가 한지 다 안단 말이에요. 아니 거기 와서 아니 문재인이가 지금도 간첩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산주의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하고 있는 한 그는 공산주의자입니다. 할 말 없잖아. 난리 나고 정해 정해. 지들이 할 말 없으면 정해야. 야, 지금요 대통령 지지율 1위요 차기 후보 그분이 되면 간첩 다 때려잡을 것 같아. 열심히 밀어주려고. 그 우리 교회를 우리 학교를 그렇게 괴롭히던 조희연이도 목 나갔어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것뿐이 아니라 국민들이 흘린 피와 땀이 더 많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독에 파견한 광부와 간호사들,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 용사들, 그리고 중동에도 많이 갔죠. 중동에 건설 노동자들 갔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막 그냥 다 모으는 게 있어. 금 모으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래서 망하지 않아. 쟤들이 뭐 발광 떨고 좌파 애들이 난리를 쳐도 아까 얘기했듯이 좌파가 설쳐도 우리 우파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 뿐이지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저는요 이 사람들이 얼마씩을 벌어왔냐, 해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달러를 보내왔냐면 여기 1965년도에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들이 그 국내로 송금한 외화가 상품 수출액의 10.5%라고 했어요. 수출해가지고 돈 벌어오는 곳에 10.5%, 무역 수입액의 14.6%가 저들이 보내온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967년도에는 월남전에 파병을 하고 나서 벌어온 돈이 송금액이 36%, 무역 수지로 31% 수지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와서 이 돈으로다가, 그래서 우리가 월남전에 가서 그 월급 받아온 돈으로다가 고속도로 뚫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이나 탄광에 가서 일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벌어온 외화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포스코 고속도로 건설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정치 지도자가 정직해야 돼. 그렇죠? 절대 이재명이는 안 돼. 이 박정희처럼 정직해야 돼. 이분은 솔선수범했는데 호텔에서 양말도 자기가 직접 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화장실에 변기통에 벽돌도 넣고 이 혁대가 얼마나 낡았는지 혁대가 구멍이 다 뻥 뚫려가고 헐렁헐렁할 정도로 청와대 근무했던 경호원 비서관 이발사들이 보니까 이 허리띠 하나도 그렇게 낡은 걸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오직 나라, 민족, 백성. 그리고 경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민주적으로 하게 해서 브리핑을 받고 업계나 학계의 의견을 듣고서 계속 동향보고를 받고 계속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기 영합주의로 정치를 했을까요? 절대 안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60년, 70년대에 한강에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을 풀지 않고 정부가 압축 성장을 했다는 거야. 죄 짜가지고 돈을 조금 교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눠가면서 국가 돈으로다가 자꾸 나라를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 벌어 왔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돈 막 주고 이재명이처럼 25만 원씩 준다 이러면 나라 망한 거지. 그런데 세계의 경제, 세계에서는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은 뭐냐? 국내에 이 아주
압축 경제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일깨워줘야 될 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1960년대, 다시 말하면 70년대, 1970년도에 가서야 우리나라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의식주 문제가. 그러면 불과 우리는 지금 54년 거친 거예요. 그리고 이 베이비 붐 시대에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에게 보릿고개도 알려줘야 되고 다시 박정희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사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전부 이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가라 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매도됐는데,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일으킨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조국, 내 민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거기 나오죠.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다.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그는 바다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박정희는 이 민족의 온갖 더러움을 다 받아들인 바다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난, 원망, 불평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막 독재자라 하고 뭐 매국노라 하고 일본에다 나라 팔아먹었다고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그는 다 품었다는 거예요. 바다와 같이.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게 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근현대사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이런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감사하게요, 감사하게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역사책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유를 뺀 걸 다 자유를 넣었어요.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 자유를 다 넣고요. 그리고 모든 잘못된 좌편향됐던 교과서들을 전부 다 정상적인 제자리로 지금 돌려놓고 있어요. 돌려놓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애국적인 기도 세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싫어도 광화문 운동 때문에 이 운동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욕하지 마. 지금 이제 달라진다니까. 조금 지나고 보면 돼요. 하여튼 다른 데 함몰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